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 몇 번이나 다시 울림을 누르시나요? 5분마다 울리는 알람은 몇 개나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전히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솔루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고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누징을 하지 마세요. 잠을 조금 더 잔다고 해서 잠을 더 자는 게 아닙니다. 5분만 더 하면서 알람을 미루는 건 실제로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누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더 피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면은 90분 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몸의 휴식을 위해서 렘 수면을 취하고 뇌의 휴식을 위해서는 비렘 수면을 교대로 취합니다. 보통 90여 분을 주기로 비렘 수면 70분, 렘 수면 20분, 다시 비렘 수면, 그리고 또 다시 렘 수면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잠들면 알람이 수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즉 중간 단계에서 당신을 깨우므로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당신은 더욱더 피곤하고 나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수면 분석이라는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이 앱의 기능은 수면 단계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알람을 울려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 30분에 스마트 알람을 설정하고 기상시간대를 30분으로 해놓으면 6시부터 6시 30분 사이 중 가장 좋은 시간대에 맞춰 알람을 울려줍니다. 자는 동안의 소리를 통해 움직임을 추적하고 잠의 주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잠의 주기에 맞춰 감지한 시간에 알람을 울려주는 시스템으로 동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깨어나면 렘수면 중간에 깨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분한 잠을 자세요. 지금 당장 밤을 샜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져 실수를 했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뇌, 그리고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이 자거나 또는 너무 적게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밤 11시에 잠을 자고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잠을 자고 또 어느 날은 술 먹는다고 새벽 2시 3시에 잠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7일 모두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신체가 리듬에 맞춰 수면 주기를 형성하고 아침에 개운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활력을 느끼는 수면 시간이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7시간 30분, 누군가는 8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상쾌하게 일어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알람 없이 일어난 시간을 적고 몇 시간을 잤는지 파악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주말에 잠에서 깨어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데 몇 시간의 수면량이 필요한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언제 잠에 들고 몇 시간을 잤을 때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마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먹습니다. 이러면 수축되어 있던 뇌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몸의 장기들도 재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탈수 증상이 생기면 피로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 공급되지 않았던 수분을 바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 바로 옆에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가장 편하고 빠르게 잠자는 시간 동안 부족했던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갈증이 나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물입니다. 네 번째,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신체 활동은 에너지 수준을 높여줍니다. 아침에 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가벼운 운동이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우울하고 피곤할 때 침대에 누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밖에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던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며 노는 게 도움이 될까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행동이 감정과 에너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은 극단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조깅을 하러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약간의 스트레칭과 팔굽혀펴기, 버피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잠자기 전 화면을 보지 마세요. 휴대폰, TV, 노트북, 게임기 등 모든 전자기기 포함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인공 조명이 우리의 뇌를 낮이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지는 순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인공 조명은 우리의 뇌를 낮이라고 속여 멜라토닌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잠에 드는 과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어떠한 화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 대신에 좋은 책으로 바꿔보세요. 만일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PC는 플럭스, 스마트폰은 트와일라이트 앱을 설치하세요. 이 앱들은 화면을 주황색으로 만들어 인공 조명인 청색광을 대부분 차단시켜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둘 다 모두 무료라는 점입니다. 정리해보면 아침에 5분, 10분 미루는 알람을 하며 더 자지 말고 하루 동안 충분한 잠을 자며 기상 후 물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고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챕트키를 공유해주세요.